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 나이 50인데 느낀 건 돈 빌려달라고 부탁한 친한 지인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10명 중 9명 이상은 돈 잘 안 갚고 크게 속속이고 관계 파탄 났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있나요? 카마롱님 15,000원 고맙습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카마롱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진 것도 아니고 내 생돈을 누구한테 떼었는데 이걸 달라고 못한다는 것 자체가, 소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있어요? 돈을 빌려간 쪽이 잘못한 거 아니야? 빌려가서 안 갚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물가 올라가고 뭐 취업 안 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이 궁해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돈이 없어서 삶이 힘들어진다거나 빚 갚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 지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요. 왜냐? 돈이 있으니까. 나는 없지만 넌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야, 너 돈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어?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너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니? 한 번만 좀 도와줘. 이런 부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런 돈 부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 돈 궁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거절하라고 했죠. 그 사람과 관계 깨져도 좋으니까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당당하고 좀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돼. 못 해. 난 동거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전화 앞으로 하지 마. 이런 거 부탁할 거면 우리 보지 말자. 난 너하고 이렇게 껄끄러운 사이 만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왜냐? 한국 사람들이 정이 약하니까. 그래서 뭐 주변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든 거 보면 그거 못 견다는 사람이 많아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워낙 딱하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경우 많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빌려주고 나서 못 받아요. 상당수 못 받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져요.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동거래 자체를 안 해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뭔가 돈을 불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서 잘 관리한 돈을 누구한테 뺏기거나 누구한테 주고 못 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 나는 돈이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럼 그 돈 없는 사람들이 내 돈을 노리려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변 지인들과 돈과 엮이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자체를 빌리지도 말고 아예 빌려주지도 마라. 우리 집안도 누구 하나가 되지도 않은 사업을 벌려놨다가 결국은 모든 친인척들과 몇몇 절친 가정들로부터 대역죄인 취급을 당했다. 집집마다 지 혼자 몰래 돌아다니며 은밀하게 돈을 빌렸던 사례들이 다 뽀록났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에 자신이 없다면 돈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괜히 했다가는 가족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반드시 암으로 먼저 뒤진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뭐 좀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가족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뭐 자식 중에 뭐 사업했는데 말아먹으면 이제 그 자식이 빚을 못 갚으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남은 형제나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져.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가족이 아니죠. 이거는 암이죠. 암.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 중에 몇몇씩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똑바로 사는데 내 동생이 빌런이다. 아니면 우리 형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빌런이다. 우리 엄마가 빌런이다. 이런 경우 좀 있죠, 여러분.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빌런이 있으면 연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족 중에 돈 문제로 자꾸 속을 썩인다. 연 끊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천륜을 끊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약간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천륜을 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가족도 가족다워야죠. 가족이 가졌던 역할을 못하면 이미 가족은 깨진 겁니다. 난 그런 말 싫어해.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누가 나죠? 집을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악강이도 못한 사람이 피줄 짜자봐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 악강이도 못하고 일만 벌리는 사람이 자꾸 뭐 형제 가족 우러나면서 도와달라면 좀 역겹지 않습니까? 뭐 한두 번 도와줄 수 있겠지, 한두 번은. 근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안 보이지 않나, 여러분? 뭐 누구는 그런 말 하죠.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다. 근데 그 가족도 정말 올바른 가족인지 우리가 봐야 돼. 무조건 나아졌다고 부모 아니고요. 무조건 부모 사이 자랐다고 자식 아닙니다. 부모다워야, 자식다워야 가족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집안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 집안 문제 때문에 담을 쌓고 사는 그런 가족들 많아요, 여러분. 뭐 가정 불안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장례식 말고는 안 갈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로.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 야, 이런 얘기하면 막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니, 부모가 있는데 왜 안 찾아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속을 많이 썩이고 힘들게 했다면 그 자식 입장에서 그 부모를 보고 싶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즘에는요, 옛날과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무조건 명절이라고 부모 찾아뵙고 하지 않습니다. 안 찾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연락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가족한테 있잖아요. 도움은 못 주지언정 그 폐는 끼치면 안 됩니다. 폐는 끼치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 하라고 제가 앞가림을 왜 자꾸 강조하지 아세요? 적어도 앞가림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피해는 안 줍니다. 지목은 한다는 거잖아. 이 사회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매번 앞가림을 얘기하잖아요. 앞가림 못하는 사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의존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앞가림 못하면 어떻게 돼? 자식한테 계속 도와달라 하겠죠. 자식이 앞가림 못하면 어떻게 돼? 나이 먹어서도 늙은 부모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앞가림 문제, 앞가림 문제. 그래서 가족 중에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근데 이게 누적되면 더 이상 가족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 남보다 더 싫어. 그래서 앞으로 뭐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되도록이면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이것저것 도와달라면 안 되겠죠. 물론 적당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가족 문제가 정말 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한쪽은 계속 도와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 이게 일방적인 케이스 있죠. 일방적인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도 일방적이 되면 안 돼. 남녀 관계도 일방적이 되면 안 돼요. 결혼도 그렇고.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나이 뭐 느끼는 게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거라. 물론 5대5는 안 돼요. 6대4 정도는 맞춰야 돼. 6대4.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지면 그냥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생겨. 근데 그 받는 쪽은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럼 주는 쪽만 힘들어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돈 자체를 빌리지도 아예 빌려주지도 마라. 그리고 가족한테 뭔가 뭐 도움 받거나 기대 생각하지 마라. 그래 내 앞가림은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누구든 간에. 그리고 본인들이 살다가 빚이 있으면 갚으세요. 남한테 갚아달라 하지 말고. 그 돈 없으면 일해서 버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